이란 정부는요, 한국 선박 피해에 자기들 군이 관여한 바 없다.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영 TV에서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 이란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실제 행동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자, 이게 지금 이란의 국영 TV입니다.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집행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요. 주한 이란 대사관이 이걸 반박하는 또 성명을 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자국 국영 매체를 지금 반박한 거예요. 공식 입장 아니다. 저 매체는 논평을 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네요.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원인 추적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관영방송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혁명수비대이기 때문에 네. 관영방송은 혁명수비대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란 대사관, 주한 이란 대사관이죠. 그쪽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교적 파장이 발생하지 않는 언급을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란 대사관에서 현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 대사관의 입장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외교적 충격 완화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진실이 규명이 된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란 측의 대사를 뒤늦게라도 초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저 정도 거짓말이면 저는 추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더더욱이 초기에 우리가 이 대응이 잘못됨으로 해서 저렇게 이란 대사관 측에서 만약에 선전전을 전개한 것이라면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범철 위원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지금 이란의 관영 매체가 한국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거는 우리의 주권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였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저거는 그런데 굉장히, 잠깐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란 대사관은 이제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이란 대사를 초치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자산에 있습니다. 근데 저 배에 지금 우리 선원이 6명인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란의 관영 매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입장을 발표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선박이 해상 규정을 위반해서 결국은 실제 행동으로 주권적 권리를 실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 원인 분석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란에 의한 한국의 무장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공격이 사실로 드러나면 네. 정부가 굉장히 엄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장악한 관영 매체의 보도였고 이 보도와 정반대되는 이란 대사관의 성명이 나왔는데 누구를 더 믿어야 되는가? 누가 더 현재 정말 실체적 진실을 더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봤을 때 이란 관영 매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란 대사 추방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당국에서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 대사관에다가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지금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죠. 전쟁 종식을 위한 14개 항을 담은 한 쪽짜리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pleas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among other things. Yeah. Hi,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We're going to get it. We're going to get it.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쭉 말해왔던 협상의 데드라인이 이 핵 농축 이 문제였는데 이걸 지금 중단하기로 이란도 동의를 했다. 이런 지금 얘기예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또 이 얘기는 빼고 전쟁 종식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건 또 맞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뭐 진전된 얘기네요. 예. 진전이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협상 쪽에 무게추를 옮겨간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 측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고 상당 기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한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하나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이 협상 아직도 물음표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지금은 강조하고 있지만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를 감춰둔 것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작전을 전개하고 같은데 다만 이제 이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란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저 MOU 합의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요. 과거 미국과 북한 간에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Agreed Framework 그러니까 큰 틀의 프레임워크 합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14가지 조항이든 한 페이지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양측이 앞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담은 합의를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이란 측과 미국 측에서 동의를 한다면은요, 저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MOU의 형식이든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의 형식이든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뒤로 나가고 무력은 중단한다. 다만 여기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질서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남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